제가 시작은 이렇게 사회를 보고 질의응답은 우리 이 교수님께서 하기로 했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셔서 제가 나왔습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교수님 강의 잘 들으셨죠? 네. 혹시 교수님께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하고 싶으신 것이 있는 분은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국가의 협력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또 평화적으로 정화해야 된다는 어떤 단일성 자체를 공부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이 좀 근본적으로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진상규명 자체는 국가라는 큰 조직이나 권력이 막거나 감추려 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라도 일종의 그 희생자 가족들의 어떤 그 원기 회복 내지는 치유를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좀 그거는 상대적으로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사회에서의 어떤 접근 방식이나 노력에 대해서 혹시 추진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요?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 그것이 사실 그 후유증 내지는 그 지금 상처가 더 깊어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사실 상상하기 그 어려울 정도로 깊은 아픔이거든요. 그분들이 더 크게 망가지기 전에 그런 노력이 어떤 정책적으로 내지는 사회적인 그런 여론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일단은 그 사례의 일부라도 혹시나 아시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그 상처 치유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월호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시민단체에서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질문이신가요? 꼭 시민단체가 아니라도 네. 이게 뭐 사회적인 책임을 우리는 보통의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실체가 다르지요. 그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식인층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정치 권력 내지는 사회적인 그 공공의 재화가 있는 걸 좀 더 접근이 가능하거나 활용이 가능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더 일반인들에 대해서 더 가치를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 입장에서 또는 어떤 그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 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가 있는지 네, 여기 이제 전공을 핑계 삼아서 좀 빠지려고 했는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질문하셔서. 근데 그 그러니까 그 세월호 특조위 안에 그러니까 세월호 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진상 규명에 관한 법이 있고 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구제에 관련된 법에 보면은 좀 약간 이제 그 법 자체가 불완전하고 잘못된 거고 미흡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것보다 일반 이제 피해자의 내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법이에요. 이 법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정부가 뭐 갑자기 뭐 인간주의적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악화돼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트라우마 센터, 뭐 지역에 결치한다든지 그리고 뭐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런 치유에 대한 연구도 많이 되고 또 그런 정신과 의사들도 안산에 가서 또 그런 치유 또는 치료 활동에 관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는 생각할 때 이제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병리적인 형태로 나오면 이제 의료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의미의 치료가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의료화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이제 결국에 그건 이제 이런 폭력, 이런 엄청난 대사건을 낳을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 것.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절대 시간이 있는 거고 관계자의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너는 이렇게 갈아타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관계자는 아무리 해도 절대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치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원래 가능하지 않는 얘기를 그냥 한번 이데아로서 한번 해보는 이야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상실은 어떤 걸로 만회되지 않을 거라고. 뭐 좀 우스개 같은 소리인지 모르지만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보면은 페리클레스라는 아주 위대한 그 아테네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스파르타하고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일진한테 공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겼지만 아테네에 많은 청년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유족들 앞에서 연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뭐 아주 멋들어진 고전시대의 수사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젊은 부녀자들은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말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 여성이 무슨 재생산 도구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상실은 새로운 사랑을 줄 그런 것들이 자기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좀 오늘날 뭐 유족들이 뭐 예날 수 있는 나이는 아니겠죠. 고등학교. 그래서 결국에는 그 피해자가 갖고 있는 절대 시간 안에서의 고통은 어떤 걸로 만회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치유하게 되면 오히려 남들은 다 치유된다는데 왜 나는 치유 안 되지? 하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거하고 병행돼서 그런 문제를 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라우마나 상처가 의료화, 그러니까 의사의 영역도 있겠지만 결국 사회적인 활동, 시민이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영역, 여기에 이게 더 완숙된 모습으로 되면은 그들이 어느 순간에 절대 시간에서 넓은 사회적 시간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구동 성당 윤영수 마리아입니다.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신앙 안에서만 살았어요. 저기 TV도 집에 없고 보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사회가 이렇게 한번 눈을 뜨게 된 것이 세월호 미사를 나가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세월호 미사로 나가게 된 동기가 아까 절대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피해자들이 그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지옥에서 어떻게 살까. 그래 애달가지고 저는 유가족들을 하느님한테 공헌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은 그냥 다 좋은데 갔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유가족들 불쌍해서 내가 이제 이 세월호 미사를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뭐 강정마을이라든가 그런 데를 다니면서 그제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세월호 미사를 다니면서 성장하는 분들이 다 못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뭘 알면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저처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원동성당에서 뭐 10분부터 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말리고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면서 그러나 합류는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것들, 이런 정말 국가적인 범죄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일반 사람들한테 알게 하는 이런 세미나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 성당을 통해서 하면은 많이 공감을 하고 목까지 안 맞더라고요. 그러는데 그나마 교우들은 그런다지만은 교우 아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전혀 몰라요.
이런 것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해봐요. 그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제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우리 자매님 하신 질문은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질문 같고요.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종교인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받은 상처 있죠? 우리 국민들이 받은 상처, 공감하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또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회 구조나 모든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민이 아빠도 광장에 나와서 간식했잖아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 오고 그것밖에 모르던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 앉아서 40일을 넘게 단식을 하고 투쟁을 했잖아요. 그죠? 그분은 스스로 받은 상실의 아픔을, 억울함을, 자식의 억울한 죽음을 진실을 밝히고 자기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뀐 거예요. 생각이. 국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행동이 되면 범죄가 되죠. 예를 들면 아까 허리케인 카트리나 뉴올리언스 이야기 나왔었는데 저는 거기 현장에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거기서 허리케인 이후에 범죄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는데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적으로 갇히게 되면 극적으로는 자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분노를, 아픔을 혼자 극복하기 힘드니까 밖으로 거리를 뛰쳐나간 사람들은 총을 들고 나가서 아무나 써요. 이게 범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 치유를 받고 희망을 갖고 하려면 행동하는 방법, 정의를 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치유 방법이고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교수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주제 넘지만 해봤습니다. 오늘 강의해주신 이재승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공지사항은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여기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있습니다. 저녁 7시 반에 숙명여대 가야금 연주단인데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띵띠딩 이게 아니라 아주 신세대의 새로 작곡한 곡들도 있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1월달 세 번째 인문학 강좌는 두 번째 수요일 1월 10일이 될 겁니다. 10일 신날 7시에 미사와 인문학 강좌가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도 우리 본당에서 클래식 콘서트가 매월 있습니다. 내년에는 첫 번째 수요일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올해 마지막 콘서트고요. 내년 1월에는
첫 번째 수요일 날 음악회, 두 번째 수요일은 인문학강좌. 이렇게 원동성당에서 있다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 편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 한 분이 또 있는데 잠깐 나와서 마지막 마침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